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 여러분. 정말 그 더운 여름이 갈까 했는데 여름은 다 가고 아추 하는 소리가 정말 막 나오고 있는 겨울이 왔어요. 이제 시간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여름이 지나 겨울이 오는 것처럼 겨울 지나고 또 따뜻한 봄이 오야 말겠죠? 우리 합격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는 요즘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셨어요. 이분은 서울시에 합격하신 합격생인데 약간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많이 영한 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해볼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도움을 주실 스스로를 한번 소개해볼까요? 자, 그럼 자기소개를, 멋진 자기소개를 부탁드려 볼게요. 저는 2024년도 서울시 9급 일반 행정직에 합격한. 와,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아볼 텐데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제 공부해온 기간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사실 일반적인 루트를 버리고 이렇게 열심히 공무원 수험에만 몰입해서 합격하게 되기까지의 간략한 과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공무원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공무원이라는 좋은 직업이 있는데 그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한번 먼저 공무원을 준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셨고 제가 공무원이란 직업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했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란 직업이 제가 추구하는 가치나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공무원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부 기간은 한 2년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뭐냐면 최연소 합격생이세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어린 나이부터 사실은 다른 학생들이 걷는 일반적인 길과는 좀 다른 길로 공부를 해오신 그런 분이라 우리가 좀 굉장히 궁금한 게 많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은 다른 분들과 달리 바로 이제 이 수험가로 뛰어들어서 공부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뭐 있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가장 기억에 남는 어려운 점 뭐가 있었을까요? 우선 생각보다 친구들이랑 만나는 시간이 적어져서 그런 외로운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기야기 댓글에 아기야기 네.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뭔가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고 네. 최대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최대한 시간으로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도 네. 아무래도 약간 좀 낯선 과목들이 있잖아요. 뭐 익숙한 과목도 있고 어떤 과목이 가장 낯설고 어려웠어요? 우선 행정법이 제가 살면서 들었던 어휘들이랑은 많이 달라고 네, 어려운 어휘들이 많아서 어떤 판례의 어떤 한 문장이나 그런 문장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그럼 문장, 단어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저는 우선 다 사전을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이해를 하려고 했고 열심히 분자네. 네, 하려고 했고 특히 기출 과정에서 많이 반복하면서 이러한 맥락으로 흘러가는 거구나 네, 많이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행정법 공부 끝에 내가 방법을 찾았다라고 이제 생각드는 순간이 있었을 텐데 내가 되짚어 보니 이거 정말 이렇게 공부하는 거 효과적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이론 과정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이론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기출 과정을 최대한 빨리 들어가자.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기출을 빨리 들어가서 그걸 기술을 계속 반복하자. 네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얘기죠.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채연 학생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행정법도 굉장히 낯설고 어렵지만 행정학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행정학은 어땠어요? 사회 느낌이 좀 있을까? 행정학은 처음에 그 이론 강의를 들을 때는 되게 효자 과목이었는데 문제를 풀면서 양도 많아지고 네, 점점 이해를 할 수 없는 미세한 부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잠깐만 그 앞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론을 들을 때 효자 과목이었다는 건 이해가 잘 됐다는 뜻인 거죠? 네네. 이론을 들을 땐 이해가 잘 됐는데 문제를 푸니 막 비가 와? 비가 와요. 배신이야? 네. 그럼 행정법은 들을 때부터 이미 이해가 안 됐다는 뜻이구나. 네네. 어휘가 낯설어서. 네.
그런데 행정학은 문제를 푸니. 그러면 이제 동일한 질문 한번 드려봅시다. 행정학을 내가 이렇게 공부했더니 효과적이었다. 혹은 이렇게 공부하면 더 빠를 뻔했다. 뭐 이게 있을까요? 행정학이 잠시만요. 행정학. 그냥 한 선생님을 되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 되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아 그러게요. 그게 어렵다. 네, 되게 좋은 최대한- 선생님을 만나서 네. 최대한 그 선생님 커리큘럼을 계속 그 선생님을 따라가서 네. 공부해야 하면 좋다? 네네. 선생님 생각나는 선생님 딱 있긴 한데 뭐라고 말을 못한다.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묻지 말자. 그러니까 되게 좋은 선생님, 나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서 네. 그분의 커리를 따라가면 좋을 뻔했다라는 네, 생각이 네. 이제 뒤늦게 왔다 이 얘기인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누군지는 여러 가지 상황상 밝히기는 좀 어렵다. 네. 댓글로 아마 이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답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또 한 가지 이제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제 영어라는 과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영어라는 네. 과목은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도 고등학교 가도 힘들고 고등학교 졸업해도 힘든 과목인데 네. 이걸 이제 바로 이제 중학교 과정 마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어는 어땠을까요? 영어도 음. 행정법만큼 좀 네, 힘들었던 과목이었는데 영어는 일단 저는 영어 시작 집중반을 네, 학원에서 하는 집중반을 따라갔구나. 네, 따라갔고 그래서 거기서 어휘를 최대한 외우려고 했고 문법도 거기서 최대한 다잡고자 했고 네. 그 반에서 최대한 영어를 잡으려고 했어요. 집중반을 네. 잘 활용했다. 네. 집중반이 굉장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네. 일단 1년 차에는 영어를 잡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구나. 그럼 영어가 이쯤 되니까 내가 감이 왔다 싶은 건 몇 년 차쯤? 이쯤 되니 내가 이제 영어가 좀 되네? 이제 제가 올해 6월에 시험을 봤는데 올해 한 1, 2월쯤에 그렇게 늦게 와. 영어를 정말 시험 붙기 한 4개월쯤 전에 네. 내가 이제는 영어를 좀 하겠구나. 네. 감이 오셨구나. 그리고 영어 어려운 거 팁이 봉투 모의고사를 푸는 시즌이 있잖아요. 봉투 모의고사 보는 시즌. 그 시즌 때 최대한 다양한 선생님의 봉투 모의고사를 푸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A 선생님, B 선생님 한번 다양하게 내가 어느 선생님에서 점수가 고르게 잘 나오는지를 확인해 본다. 좋은 팁이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봉투 모의고사를 적극 활용하라라는. 특히 시험 전에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시간도 그렇고. 네, 시간도 재면서. 그렇지. 그럼 이제 국사라는 어려운 과목을 어떻게 산을 넘었는지 소개해 줄 차례예요. 한국사는 저는 조금 그래도 기본은 돼 있어서 국사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사극을 좋아했나요? 사극은 별로 안 사극은 좋아했는데 별로였어요. 만화책, 네, 만화책, 국사 만화책. 네, 좋아했어서. 네, 국사는 기출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네, 푸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기출을 X고. 네, 기출을 나쁘지 않지만 기출보다는 이론 과정 때 최대한 역사를 많이 공부해서 이론 과정 때 공부한 그 기억력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이론 때 공부를 철저히 한다? 네. 오히려 반대로 기출이 아니라 네. 이론이다? 네. 왜요? 왜 이론을 많이 하죠? 저는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한국사는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그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구석기 다음에 신석기, 조선 다음에 고려 이런 역사적 흐름으로 그렇지. 기억을 하는 건데 기출 풀이면은 그 시간의 흐름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흐름이 안 잡히다. 네, 흐름이 안 잡혀서 기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을 오히려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잘 맥락을 짚었다. 끝까지 문제. 국사 오히려 빨리 잡혔죠. 저는 그래도 가장 빨리 잡힌 과목이 국사였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망의 국어가 남았어요, 여러분. 자, 할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이 사실은 제가 해커스에 온 지 1년차 처음 1년차가 되기도 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막 이제 해커스에 막 왔을 때 제 수업을 들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일단 들으러 오신 것 자체도 대단한데 뭐라고 평가를 주셨냐면 야, 국어는 고해원이야. 이런 얘기를 멋진 얘기를 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게 된 배경이 뭘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우선 우선 비문학 풀 때, 독해 풀 때 선생님의 해설이 다른 선생님보다 정말 더 섬세하시고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정말 학생들이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을 잘 짚어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해가 잘 되도록
강의를 해설을 해주셔서 아.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독해 강의도 정말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독해 강의가 구조적 독해? 네, 구조적 독해가 정말 좋았고 제 수업장이 구조적 독해 덜한물을 들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아. 구조적 독해 강의가 너무 좋아서 국어의 이제 마지막은 고혜원 선생님으로 마무리를 마지막이다. 해야겠다. 네. 합격 전에 고혜원이다. 네네네. 해서 들었는데 문학 해설도 되게 재밌게 설명해 주시고 문법 강의도 문법 해설도 되게 이해가 처음 듣는 사람도 이해가 잘 되게끔 해주셔서 네. 이번에 어휘도 그치, 이분의 말을 저보다 신뢰가는 게 뭐냐면 이분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뉴델란진의 고선생님 중에 섭렵하지 않으신 분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고혜원의 교육독해를 만나고 이거야! 라고 하고 이제 저를 믿고 마지막 모의고사를 따라줬다는데 제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큰 도움이 되었다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나 감사할 따름인데 또 이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 과목별로 그렇게 공부했었구나 라는 점 이해는 됐어. 근데 사실 공부라는 게 길고 힘들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합격생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들 때 네, 저는 일단은 약 3년이라는 시간을 잡고 마음을 일단 3년을 생각했어요. 마음을 생각을 해서 일단 3년 동안 시험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나이 제한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래서 시험 한 번은 보고 끝내자. 끝내더라도. 아니 마지막 시험에 끝난 거네요? 네네. 다행히. 다행히. 그래서 시험 한 번은 보고 끝내자 해서 계속 버티면서 공부가 하기 싫을 때는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딱 공부가 하기 싫을 때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봐야 내가 공부할 양이 이만큼이나 쌓였구나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이제 원동력 공부할 마음에 원활할 마음을 가지고 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시간을 처음부터 약간 여유 있게 잡았던 것도 사실은 이번 합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물론 또 나이가 또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사실은 또 더 힘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우리 이제 어쨌든 이제 합격하신 분이 되셨으니까 다 후배가 됐어. 아직 이제 합격 전 앞두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마지막 조언을 남겨주신다면?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뭐 한국사 제외하고 모든 과목은 이론 과정을 빨리 끝내시고 이해가 잘 다 안 되셨더라도 이론 과정을 빨리 끝내시고 기출 과정을 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선생님들께서 이론 과정을 학생들이 들어도 다 이해가 안 됐다는 거를 아시기 때문에 기출 과정에서도 더 또 섬세하게 해설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빠르게 하시고 바로 문풀로 들어가기를 강추. 사실 25년부터 시험 제도가 바뀌거든요.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이제 앱이 바뀌는데 사실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푸는 게 이기다. 동의하십니까? 네네 맞아요. 동의하신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 학교생이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귀에 찰떡같이 잘 들으셔서 여러분이 이롭게 활용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먼 곳까지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공무원이 되고 싶다 포부 하나 밝혀주시죠. 나중에 이거 이제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일단은 공직 생활이 엄청 길 것이 예상되는 엄청 길 것 만큼 같죠. 청렴함을 되게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벌써 그런 생각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더 청렴해지려고 청렴한 공무원이 평생 청렴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10대 입에서 평생 청렴한 공무원이 되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부패한 어른으로서 찔리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멋지다. 그 길을 정말 축복해드린다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한 공무원으로 또 계신 곳을 빛내는 공무원으로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공무원으로 발전하시고 승승장구하기를 회원과 가족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이 멋진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회원국어 짱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네. 회원국어 짱! 아자아자 여러분 또 만나요 여러분.